2022학년도 수능 완성영어 14강 글의 순서 파악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Let's check it out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순서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첫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질 문장에 대한 내용만 잡으면 어느 정도 80%는 우리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What has a nuclear chain reaction got to do with cell starfish? 이렇게 돼 있죠. 여기 has got to do with 하면 뭐뭐가 관련이 있다는 수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have much to do with 하면 뭐뭐가 많은 관계가 있다. 또 have little to do with 뭐뭐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사용하죠. 자, nuclear chain reaction은 핵 연쇄 반응이 되죠. 핵무기의 어떤 기술인데, 핵이 하나 폭발하면서 연쇄적으로 계속 확산돼서 터지게 되는 핵무기의 원리죠. 핵 연쇄 반응이 이 불가사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얘기죠. 그 대답은 스탬프는 뭐뭐로부터 기인하다, 생겨나다라는 얘기죠. 자, 산호초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산호초의 특성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도대체 이 핵 연쇄 반응과 불가사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거기에 대한 예로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호주에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하나의 단일 산호초가 절대 아니다, 라는 얘기죠. 나를.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수천 개의 separate, 따로따로 개별적인 산호초로 구성되어 있다. scattered along 하면 흩어져 있는, 이런 뜻이죠. along the east coast of Queensland, 퀸즐랜드 동부 해안을 따라서 흩어져 있는. scatter는 타동사입니다. 목적어가 없고 앞에 있는 명사가 의미성의 주어가 되겠죠. 흩어져 있는 개별적인 산호초 수천 개로 구성되어 있고, 1980년대 중반에 there was widespread alarm, 광범위한 우려가 있었다는 얘기죠. 어디에 있어서? both A and B죠. 관광산업과 보존 어떤 단체 모두에 있어서 아주 광범위하게 널리 퍼져 있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환경보존단체가 되겠고 관광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퀸즐랜드의 동부 해안에 있는 바로 이 산호초 섬인 바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굉장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불가사리가 이제 산호초를 잡아먹으면서 이 산호가 점점 없어지게 되니까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죠. Crown of Thorn Starfish. In vast number 하면 대규모로, 그러니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자, 가시왕관 starfish라고 하는 가시왕관 그 불가사리가 뭐 eating out the coral 하면 from entire reef, 전체 산호초로부터 산호를 먹어치우고 있었죠. 그래서 intensive research over the next few years, 향후 그 이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러한 그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overfishing 하면 남획이 되겠죠. 물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잡는 행위예요. In the north, 이 북쪽 지역에서의 남획이 disrupt 하면은, 자, disrupt 하면 에코시스템, 파괴시키다, 생태계를 뭐뭐함으로써, ing 뭐뭐함으로써, 제거함으로써, predator 하면 포식자죠. 즉 어떤 포식자냐면, 자, 스타피쉬, 불가사리, 라버, 유충을 먹어치우는 포식자를 제거함으로써 생태계를 파괴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가사리를 먹어치우는 그 포식자인 또 다른 생물체가 있겠죠. 그것을 지나치게 물고기를 남획하다 보면 그것도 많이 잡게 되고 해서 그 숫자가 줄면서 불가사리 유충을 잡아오는 이러한 포식자도 없애버리게 되니까 결국 생태계가 파괴된 것이죠. 그 결과 바로 뭐가 발생했냐면 that은 비동사의 보호가 되는 명사절 접속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starfish 하면 survive in plague number 하면 플레이그는 역병, 흑사병 뭐 이런 뜻이고 동사로는 괴롭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in plague number면 흑사병이 창궐하듯이 이상하리만치 굉장히 많은 대량의 수로 이런 얘기죠. on some reef 하면 일부 산호에 의존해서 여기에 대규모로 이상하리만치 많은 숫자로 불가사리가 산호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포식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가사리가 이제 득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ay, 여기서 day는 바로 불가사리를 가리키겠죠. starfish가 되겠습니다. 이 fish, 물고기는 단복수가 다 모두 가능한 단어입니다. 이 물고기, starfish, 불가사리가 번식을 하고 해류가 이런 얘기죠. moving from north to south면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는 해류가 carry their level, 그들의 유충을 같이 이동을 시키는 거죠. 다른 산으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완전한 문장 구조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 준동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setting up, starfish break there 하면 거기에 역시 불가사리의 발생을, 아웃브레이크는 창궐이야. 숫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지금 코비드-19 아웃브레이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을 얘기하듯이 불가사리의 발발을 촉발시키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원래 and setup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앞에 이어서 연속되어지는 그런 부대상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like atomic explosion, 원자 폭발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발생은 이런 얘기죠. 다 불가사리의 창궐은 이런 얘기야. 계속 이어졌다. 서로 뒤따랐다는 얘기는 계속 이어졌다. in chain reaction, 연쇄 반응으로, 그리고 그 연쇄 반응으로 해서 남쪽 방향으로 부사죠. 확산되게 된다. down the coast를 해안선을 따라서 수년 동안에 걸쳐서. 그래서 결국 불가사리 연쇄 확산과 산호초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면서 이로 인해서 그 산호초가 이제 점점 규모가 축소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자, 1번은 선택 과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는 abundance of choice죠. 우리도 일반적으로 무엇을 한두 개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쉽지만 선택권이 많을 때는 뭘 선택하지 굉장히 망설이게 되겠죠. 그게 바로 선택 과잉이 되겠습니다. 이런 선택 과잉은 뭐뭐과 관련되어 있다. 비용과 관련되어 있다. 근데 이 비용은 might outweigh는 뭐뭇을 능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 out이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다 우등비계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outrun 하면 누구보다 잘 달리다. outperform 하면 누구보다 업무를 잘 수행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The benefit는 편익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편익과 비용이라는 경제학적 용어에서 나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말로. 편익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죠. 비용과 관련되어 있고 또 이것은 are usually disregarded economic theory, 경제학 이론에서는 거의 무시되어진 그러한 그 비용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that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코스트를 꾸며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편익, 이익을 능가하는 비용, 이익을 능가하고 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익을 능가하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 이론에서는 종종 무시되어 온 그런 비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choosing 하면 동명사 주어죠. can entail 하면 수반하다야. 엄청난 많은 거래의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evaluating all the potential options 동명사 주어고 동명사 주어일 땐 단수 취급을 하죠. take up은 뭐뭐서 차지하다 이런 얘기야. 귀중한 시간을 차지하고 다 소모시켜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무엇이 모든 잠재적인 선택을 평가하는 것이. 잠재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선택하게 될 것들을 뭘 선택할까 이걸 뭐 비용 이걸 망설이고 평가를 하다 보면 귀중한 시간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귀중한 시간은 which people could spend의 목적어가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더욱더 즐거운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다 소모시켜 버리게 된다 이런 이야. take up 뭐뭐서 차지하다 뭐뭐서 다 써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순수한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 비용이 앞에 말한 시간에 대한 개념이죠. 이 귀중한 시간을 없애는 거. 이러한 시간에 대한 순수한 기회 비용 이외에도 beyond 이것을 넘어서 선택은 have psychological cost as well 또한 심리적인 비용도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어떤 기회 비용도 물론 문제 발생하겠지만
심리적 비용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people are afraid to make a wrong decision.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할 걸 두려워해. 이게 바로 심리적인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Because of loss aversion. aversion은 혐오란 뜻이죠. aversion, 혐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손실 혐오를 가리키겠죠. 손실 혐오니까 손실 회피라는 전문 용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회피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한 가치보다는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해서 손실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가 손실 회피라고 하죠. 그 다음에 hindsight bias 하면은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란 뜻이죠. 여러분들 수능을 보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용어들이 나올 때는 이거 다 노트에다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hindsight가 원래 뒷궁리야. 뒤에 생각하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자, 그러니까 손실 회피와 사후 과잉 확신 편향. 이건 뭐냐면 바로 그럴 줄 알았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면 내가 그 일을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과 혐오, 회피 때문에 그들은 후회할 수도 있다. 그러냐. 놓쳐버린 기회에 대해서. 놓쳐버린 기회를 후회할 수도 있고 처음에 손실 회피와 사후 과잉 확신 편향. 내가 이거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일 줄 알았어. 이렇게 안 좋은 제품이었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 때문에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지 않게 되니까 놓쳐버린 기회를 후회하게 되고 심지어는 더욱더 만약에 그 선택이 turn out badly 안 좋은 것으로 그죠? 안 좋게 드러나게 되면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서 유명한 잼에 대한 실험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한 콜롬비아 대학의 학자와 스탠퍼드 대학의 학자에 의한 실험 결과가 나와 있죠. Customers in 슈퍼마켓의 고객들은 could 샘플은 시식하는 거죠. 잼을 6세트나 24가지 종류의 그러한 세트로 되어 있는 either A or 가죠. 6가지 종류의 세트나 24가지 종류의 세트로 되어 있는 잼을 시식할 수 있고 시식해서 $1 디스카운트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만약에 그들이 subsequently면 그 이후에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해서 이 시식을 해본 이후에 이런 얘기죠. 잼을 만약에 그들이 구매한다면 $1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실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객들은 6고객은 바로 이 고객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고객이냐면 여기까지 끊어지고 exposed가 앞에 있는 who were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는 과거에 대한 실험이니까 who were가 생략되어 있죠. 보다 큰 세트, 다시 말해서 24개 품목이 들어있는 세트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러한 고객들은 이런 얘기야. 10 times 배수 플러스 비어급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잼을 실제로 살 가능성이 10배나 더 적게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In order to avoid complex decision with too many options. 너무나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복잡한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24개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prefer는 to죠. 뭐뭐 하기를 선호한다는데 낮이니까 아예 선택을 안 해버리는 것으로 선택을 해버린다. 선호를 해버린다. 이런 얘기죠.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들이 선택을 설령 한다 할지라도 이런 강조 조동사야. 그들은 고객들을 less satisfied with their choice.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feel more regret. 더 많은 후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선택 과잉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B번에서는 예시를 이제 제시해 주고 있죠. 그리고선 B번에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과정에 대한 설명과 그로 인한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 그러한 순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선택 과잉이 바로 이 글에서 나와 있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 미국 경제에서의 농약 사용과 그에 대한 영향, 여기 농약 사용에 대한 얘기죠.
보통 이제 여기 나와 있는 pesticide라는 단어에서 side는 보통 죽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허브는 약초, 풀이니까 풀을 죽이는 거니까 제초제 정도가 되겠고, 인섹트, 곤충을 죽이는 거니까 살충제가 되겠고, 뭐 설치류를 죽이는 거, 균을 죽이는 거, 뭐 그런 선충을 죽이는 거, 뭐 그런 식의 어떤 단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pesticide, various type, 다양한 종류의 농약은 are used in most sectors of US economy. 미국 경제 대부분의 분야에서 사용된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농약은 is an agent, 하나의 에이전트 요소이다 이런 얘기죠. 자, used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런 얘기야. 여기는 which is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be used to 하면 뭐뭐 하는 데 사용되대야. 죽이고 통제하는 거죠. 바람직하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곤충과 그 다음에 잡초와 설치류와 fungi 하면 균류죠. 이거는 펀거스가 단수고 이건 단수입니다. 단수고 이건 복수가 되겠습니다. fungi, 균류와 박테리아와 또 다른 유기체들 이런 것을 죽이고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의 그 요소가 인자가 바로 농약이다 이런 얘기죠. 자, 따라서 앞에 나와 있는 농약, 이 용어는 용어인 바로 농약은 이런 얘기죠. 앞에 언급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the term 무엇을 포함하냐면 자, 여긴 insecticide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살충제고 herbicide 제초제, 그 다음에 쥐약 같은 거 되겠죠. 그 다음에 균류를 죽이는 것이 되겠고 선충 구제제가 되겠고 액리사이드 하면은 진드기 살충제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disinfectant 소독제가 되겠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자, figment 하면은 이거는 훈증제, 그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썩지 않도록 하는 preservative 하면 방부제가 되겠죠. 방부제. 이 단어도 좀 알아놓고 식물 성장을 조절하는 그런 억제제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단어들을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단어들은 여러분들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esticide, 이 농약은 play a vital role,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억제하는 데 있어서 농업, 산업, 가정, 정원, 그 다음에 공공, 보건, 해충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용어에 대한 언급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농약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농약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용어들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는 이제 해충의 통제와 경제적 측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많은 이런 농작물들과 상품들과 미국의 서비스들은 could not be supplied, 공급될 수 없다 그러냐. 경제적 관점에서 그런 얘기죠. 경제적 관점에서. 저도 패션은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inner fashion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inner way라든가 뭐 inner wise라든가 inner manner라든가 여러분들 이런 건 다 알 겁니다. 그 다음에 respect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점, 면 뭐 이런 뜻이야 전부 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점에서 공급될 수 없다. 못못 없이 살충제를 해충을 통제하지 않고 무엇을 이용해요? 화학물질과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화학물질과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해충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경제적인 면에서 공급될 수가 없다. 경제적인 측면을 설명해 주기죠. 결과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는 공급될 수 있었다느냐. 이 농약 덕분에 저렴한 비용으로 또는 굉장히 훌륭한 품질로서 공급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 농약이 이루어낸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제적인 이점은 농약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점은 주어가 되겠고 not achieved, 달성될 수 없다. 못못 없이는 잠재적인 위험, 즉 인간의 건강과 환경 이러한 것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어느 정도 약간 피해를 입히면서 경제적인 이득이 달성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자, 왜 피해를 줄 수밖에,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냐면 due to 뭐뭐 때문에. 턱시시티 하면은 유독 독성이죠. 살충제 화학물질의 독성분 때문에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 없이 달성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화학물질은, 농약과 같은 화학물질은 are regulated, 규제되어지는 거죠. 연방의 주의 농약법 하에서, 연방과 주의 농약법 하에서 규제되어진다. 뭐뭐 하기 위해서,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이런 뜻이 unacceptable,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서의 농약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잘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들도 강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언어 특유의 개념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언어가 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언어가 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 자, 이것이 이제 제목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 내가 그냥 한번 다뤄봤어요. 우리가 광고나 이런 것들도 우리 인간의 단기 기억, 장기 기억에 저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에 있어서 유명한 연예인을 내세운다든가 유명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시각적인 면과 언어적인 측면들을 동시에 동원해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광고와 관련된 언어의 사용과 또 그것으로 인한 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좀 굉장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좀 약간 내용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encoding of information in terms of a language specific concept 하면, specific은 특정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특유의 개념의 관점에서 정보를 부호하는 것은, encoding 하는 것은, 자, 그 정보를 상기할 때, 그래서 it는 information이 되겠습니다. information. 정보를 떠올리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잘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부호하는 거죠. 부호하는 것에는 이제 비주얼한 시각적인 개념이 있고, 그다음 verbal 언어적인 개념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보 보호와 처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증거는, 이것은 앞문장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앞문장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얻어졌다. 연구를 통해서, 이 세 박사에 의한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에서 하면 여기서 in which가 되겠죠. 자, 이것은 바로 이러한 연구에서 이런 얘기야. 중국의 바이링구얼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참여자들이, 자, read 동사죠. 성격 묘사를 읽었죠. either A와요. 중국어와 영어로 쓰여져 있는 성격 묘사에 대한 내용을 읽었다. 일부 묘사된 내용들은 had a name, 명칭을 가지고 있었죠. 영어로 된 명칭을 가지고 있었으나 또 중국어로 되어 있는 명칭은 없었다 하는 얘기야. 근데 또 다른 묘사는 또 이번에는 반대로 영어로는 안 되어 있지만 중국어로 되어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성격 묘사를 한 글을 읽도록 한 다음에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거, 또 영어로 되어 있는 거, 그 둘 중에 어느 한 언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익숙하거나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기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실험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자들은 이런 얘기죠. 여기에 참여자들은 바로 이 중국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참여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참여자들이 되겠죠. 이 참여자들은 had better memory for details of description. 묘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다 좋은 기억을 갖게 되었다. 어떠한 세부 사항이냐면 that could be related, 관련될 수 있는 세부 사항이 되겠죠.
뭐뭐의 관점에서, 개념의 관점에서 라는 얘기죠. 언어 특유의 개념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언어 특유의 개념으로서 표현되어지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러한 묘사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잘 기억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개념은 자, in the language in which they were read, they were presented, then if they could no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을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언어로서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언어로서 언어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야. 자, 그 언어는 바로 어떠한 언어냐면 그 언어로 자,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description, 묘사가 되겠죠. 자, 그 묘사가 읽혀지고 그 묘사가 또한 제시되어지는 그 언어, 어떤 중국어든 영어든 이렇게 제시될 거 아니야. 읽혀지거나, 그죠? 제시되거나 할 때 그 언어의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는 언어 특유의 어떤 개념의 관점에서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묘사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Then if they could not,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익숙한 언어로 묘사되는 것들은 잘 기억이 될 테니까 잘 묘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아주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Individuals from different cultures, 따라서 다른 문화의 개인들도 may not differ in their perception of the physical stimuli they encount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접하는 물리적 자극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문화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개인들은 차이가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도 결국은 그들이 접하는 그런 물리적 자극의 인식에 있어서 다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언어 특유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누굴 가리키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죠.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죠. 다양한 문화 출신의 사람들이 apply, 적응하는 이것이 앞에서 하는 사로 있죠. 무엇에 이러한 자극에 대해서 이러한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되는 제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좀 빨라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서로 다른 문화의 개인들도 여기서 오면 어떤 그들이 접하는 물리적 자극이라는 것은 결국 광고되고 있는 상품을 가리키겠죠. 이것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뭐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그들이 그 자극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들 언어 특유의 어떤 개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얘기야. 어떤 특징이냐면 여기서 associate with가 되겠죠. 뭐뭐과 관련된 특징이 되겠죠. 여기서 them이라는 것은 그 개념, 컨셉이 되겠죠. 그 개념, 언어 특유의 개념과 관련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독특한 여기서 that은 선행사가 이것도 특징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독특한 그 언어적 개념과 연관된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 그들이, 즉, 다른 문화의 개인들이 그 자극에 대해서 적용한, 그죠? 어떤 상품이나 뭘 봤으면 그걸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자극에 대해서 적응한 언어 특유의 어떤 개념이 되겠죠. 개념이, 자, 그 언어 특유의 인식과 관련되고 또 그들 언어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적 본인들의 특유의 언어에 대한 개념만 파악이 되면 그것들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If these concepts are later recalled, reused as a basis for judgment rather than 하면 뭐뭐 대신에 이런 얘기죠. The original information to which the concepts were appli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이러한 개념이 언어 특유의 개념이 나중에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는 임꺽정이라는 것들이 있어. 우리 다 알죠? 임꺽정은 뭐 그냥 수염도 나고 굉장히 건장한 체구의 그 상징을 해. 그래서 어떤 제품을 판매할 때 거기에 임꺽정 사진과 더불어서 제품 이름도 만약에 임꺽정이다 뭐 이렇게 되면 언어 특유의 그러한 개념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임꺽정의 모습을 상기하고
또 그것과 연관지어서 임꺽정이라는 제품 이름을 상기하기 때문에 나중에 임꺽정 하면 우리가 힘의 상징으로 임꺽정을 머릿속에 자극을 받아서 저장을 하고 나중에 이러한 임꺽정의 사진이라든가 임꺽정이라는 단어만 봐도 그 개념이 나중에 떠오르는 거야. 그죠? 어떤 판단에 대한 토대로서. 원래 그 개념이 적용되었던 그 원래의 그러한 정보. 실질적으로는 이 제품은 우리 강장제다. 힘을 돋구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됐을 때 원래 개념에 적용되었던 원래의 정보가 있죠. 이 제품을 먹으면 좀 더 체력이 좀 강화되고 하는 이런 제품들인데 실질적으로 임꺽정이라는 그 단어나 그 상표나 시각적으로든 또 언어적으로든 듣게 되는 그 개념에 대한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나중에 판단, 임꺽정의 모습을 보거나 사진을 보거나 임꺽정이라는 단어만 봐도 그 판단에 대한 토대로서 그것이 상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꺽정이라고는 어떤 빵이 나왔어. 그러나 이 빵의 이름이 임꺽정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빵을 먹으면 기운이 아주 솟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러한 연관된 특징들이 나중에 바이어스 편견을 갖게 하는 거죠.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 특유의 개념에 의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부호가 인코딩 자체가 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좀 나중에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살짝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문을 보게 되면 자, 여기는 식품 기신증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식품 기신증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네오포비아라는 단어가 있죠. 네오라는 것은 원래 새로운 이런 개념이죠. 새로운 개념이고 포비아는 두려움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새로움에 대한 공포증을 우리가 이제 네오포비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식품 기신증이라는 것은 새로운 식품을 우리가 거부하는, 무서워하는 그러한 증세에 대한 얘기죠. 새로운 음식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Humans like other omnivore 하면 자, omnivore 하면은 자,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herbivore 하면 그죠? 우리가 허브가 그 풀이니까 그 초식 동물을 가리키겠고 carnivore 하면은 이건 육식 동물을 가리키겠고 omnivore 하면은 omni는 원래 우리가 omnipresent 하면 어디에 존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잡식 동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해 놓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잡식 동물처럼 인간들은 경험을 하게 된다. omnivore 딜레마, 잡식 동물의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인간은 need to seek variety in their diet to meet nutritional requirement 하면 자, 인간들은 다양성을 모색하려고 한다. 그들의 음식에 있어서, 식단에 있어서. to meet은 충족시키다죠. 영양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ingesting new substance 하면 새로운 물질을 먹는 것은, 소화시키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비록 이 식품 기시증이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반응이죠. 무엇에 대한? 새로운 식품에 대한 부정적 반응인 바로 이런 식품 기신증이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식품 기신증이 is minimal in infant 유아들에게서는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지만 이 식품 기신증은 이트는 식품 기신증이죠. 이것은 증가한다 이런 얘기야. 어린 시절을 통해서 초기에 자, 그래서 2살에서 5살 먹은 아이들은 자, 다른 어린 잡식성 여러 가지를 먹는 그러한 존재들처럼 그런 아이들처럼 2살에서 5살 먹은 아이들은 보여준다는 얘기야. 식품 기신증을 새로움에 대한 공포증을 보여주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would have adaptive value 적응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유아들은 are fed by adult 어른들에 의해서 음식이 제공되어지고
터들러, 유아들은, 영아들은 어른들이 먹여주죠. 그리고 유아들도 beginning to explore their world, 그들의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하고 have not learned yet what is safe to eat, what is not. 무엇이 먹기 안전하고 무엇이 먹기 안전하지 않은지를 아직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세상을 막 탐구하기 시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네오포비아, 이러한 식품 귀신증은 can be reduced by experience with food, 음식에 대한 실험, 경험을 통해서 감소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through learned safety mechanism 하면 학습된 안전 기제를 통해서 음식과의 경험에 의해서 이러한 식품 귀신증이 감소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when eating food is not followed by negative consequence 하면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르지 않게 되면 자, 증가된 식품에 대한 수용도 결과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result, 어떤 결과적으로 발생한다. Studies with children, 아이들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preference increase, 자, 선호도가 증대한다는 얘기죠. with 선호도가 증대하는 겁니다. 반복된 기회를 통해서. 어떤 기회냐면 뭐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샘플, 새로운 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반복된 기회를 통해서 선호도가 증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선호도가 증대하게 된다. 계속 먹어보는 거야. 경험을 통해서. 때때로는 12번에서 15번의 노출을 필요로 하면서 그런 얘기죠. 앞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준동사가 이어지는 구조죠. once,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죠. once, 일단 음식, 식품이 익숙해지게 되면 이 선호도가 tend to persist, 계속 지속하게 된다. 지속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Similar results have been found for adults 하면 어른들에게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어져 왔다. In addition, 게다가 tasting, actual ingestion 하면 맛을 본다든가 실제로 먹어보는 것이 was to be found to be necessary,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얘기죠. Not just, 단지 그냥 looking at, 쳐다본다든가 음식을 쳐다본다든가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먹어보고 실제로 맛을 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식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극복되고 감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